많은 법인 대표님이 가장 고민하시는 게 바로 이 내용인 것 같아요. 다들 아실 거예요. 네, 본인 대표님들은 모두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뿐이지 그쵸. 다 알고 계세요. 다 알죠. 급여도 받으면 되고 퇴직금 받으면 되고 배당을 받으면 되는데 얼토당토하게 받다가 오히려 세금을 막 엄청 토해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얘네한테는 돼. 근데 우리한테는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쵸.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이거를 그러면은 어떤 걸로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여기서 넘어가면은 불법인 거고 그쵸. 여기서 잘 지키고 있으면은 문제가 안 되는 거 합법이 맞아요. 되는 거잖아요. 그것만 정해도 세금이 감면받는 게 그러면 엄청 그렇죠. 크게 내요. 세금제 받는 게. 그러면 일단 대표님도 도움이 될 것이고 네. 법인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오너스 경영연구소의 조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인사입니다. 네, 오늘은 법인 자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많은 법인 대표님이 가장 고민하시는 게 바로 이 내용인 것 같아요. 법인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컨설팅도 실제로 많이 해보시지 않나요? 법인 자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 법인 사업체 대표님들은 분명히 그 내 눈앞에 보이는 돈들이지만 그게 실제로 내가 편하게 쓸 수 있는 자금은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좋게 말하면은 엑시트. 그죠? 네. 근데 또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냥 내가 가져오고 싶은데 그 방법을 찾고 싶으신 거죠. 그게 가장 고민이시죠. 네. 그러면 이 법인 자금을 왜 맘대로 못 사용하는 건가요? 이 법인은 사실은 이 대표님이 만드신 게 맞아요. 그쵸. 뭐 또 대표님이 키우신 것도 맞는데 대표님도 이 법인에 속해 있는 사람인 것 뿐이야 사실은. 그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이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돈의 종류가 있어요. 그거를 제외하고 내가 만약에 돈을 썼다? 라고 하면은 좋게 말하면 가지급금. 가지급금에. 네, 근데 이게 외부에서 누군가가 문제를 삼았어. 혹은 또 외부에서 문제가 됐어. 그러면은 이제 배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되게 심각하네요. 네, 또 따라서는 횡령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을 쓰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세요. 맞아요. 많은 대표님들이 모르세요. 네. 정확히 몰라요. 네. 그리고 또 분명히 외부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거죠. 약간 카더라? 이러하더라. 뭐 주변에 그런 얘기들을 듣고서 해보려고는 하시는데 그쵸. 편하진 않는 거야. 맘대로 안 되죠. 제가 사례를 들어보면 막 뭐 알겠어요. 뭐 급여도 받으면 되고 퇴직금 받으면 되고 배당을 받으면 되는데 배당을 막 얼토당토하게 받다가 오히려 세금을 막 엄청 토해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배당을 받았다? 그러면은 일단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근로소득이 있잖아요. 네. 급여를 제외한 또 뭔가가 있을 수도 있고 무조건 거기 위에다가 얹어지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내 종합과세에 플러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당은 이제 뭐 배당 2천만 원 이하까지는 뭐 얼마 뭐 그 세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받으셔도 돼. 네. 근데 그게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종합과세를 똑같이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또 배당을 안 받아. 안 받고 모아놓기만 하면은 법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잉여금만 쌓이는 거고. 그렇죠. 나중에는 이 잉여금을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법인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과정이 결과가 나오진 않아요, 절대로. 근데 무조건 이제 차근차근 계속해서 쌓아가야 되는 거, 네. 계속해서 줄여가야 되는 것도 반대로 그 두 가지를 잘 해야지 네. 운영하시면서 이제 자금도 좀 활용하시고 또 그 안에 물론 근데 지금 말씀드린 과정 안에 답들이 사실은 다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네. 그거를 정확히 몰라서 그죠. 고민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딱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선을 잘 타야 된다고. 선을 타는 거 제일 네. 어려운 네, 얘기 아니에요? 이제 선을 탔을 때 여기서 넘어가면은 불법인 거고 그렇죠. 여기서 잘 지키고 있으면은 문제가 안 되는 거 합법이 맞아요.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선을 정말 잘 타야 되는데 이게 실수할 때가 뭐뭐 하더라. 근데 얘네한테는 돼. 근데 우리한테는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이거를 그러면은 어떤 걸로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람도 성격이 다 달라요. 그죠? 그쵸. 근데 법인도 다 달라요. 그쵸. 그 안에 있는 컨디션도 다르고 구성도 너무 다 달라요. 맞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방법을 가지고서 뭐 획일화 해가지고 얘기를 드린다? 그럼 이건 진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누군가는 이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맞는 경우도 분명히 많은데 맞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 듣고 진행했다가 이거 큰일 났네. 이런 상황으로 저한테 문의 주신 것도 많으세요. 맞아요. 그냥 카더라로 막 여기 된다들 하니까 본인 기업도 다 되는 줄 알고 했다가 나중에 문제되는 그런 회사들도 엄청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그럼 법인 자금을 대표님이 가지고 가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내 거 내고 가져가시려고 그러면 문제가 안 되시죠. 네. 뭐 급여 많이 받으시면 되죠. 근데 이제 급여에 따른 이제 또 근로소득세는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또 거기. 그건 싫으신 거잖아요. 맞아요. 아까 전에 그 가지급금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실제 사례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지급금이라고 하면은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처리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공식적으로 허락받지 않은 금액? 맞아요. 가지급금이라는 거는 운영함에 있어서 하나도 없어. 아니면은 안 생겨. 이거는 불가능한 거의 거라고 불가능하죠.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는 이제 상용적으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을 정도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선을 못 지키는 거죠, 여기도. 근데 가지급금 같은 경우는 딱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 네. 다들 아실 거예요. 네. 본인 대표님들은 모두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뿐이지 그쵸. 다 알고 계세요. 다 알죠. 근데 이게 웃긴 게 내 돈을 내가 쓴 것 같은데 그게 갚아야 될 돈으로 돼 있으니까. 그게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대표님들 개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최근에도 이제 저기 천안에 계신 뭐 대표님이신데 성격이 너무 화통하세요. 시원시원해. 그런 분들이 유독 정말 많죠. 시원시원해요. 네. 근데 이제 나는 법인에서 돈을 쓴 게 없대. 근데 돈을 쓴 게 없는데 여기 이제 처리하시는 이제 팀장님이 딱 올라오셨어. 네. 근데 얘기를 하는데 나는 법인에서 돈이 가져간 게 없는데 제가 제표 보다가 이거 가지급금 갔는데 아니냐. 이제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웃으시는데 그거 맞다고. 맞아요. 맞으세요. 딱 그러니까 대표님 내가 돈을 쓴 게 없는데 이게 무슨 그쵸. 소리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대표님 최근에 차 언제 바꾸셨어요? 최근에 차 언제 바꾸셨어요? 네. 왜 그러냐. 밖에 차가 이쁜 게 하나 서 있었거든. 그거네요. 제가 주차하기 전에 그걸 바꾸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바꿨다 딱 그랬을 때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셨냐? 근데 말씀 못 하시고 그 다 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그런 계정들을 좀 다르게 넣으시는 것 뿐인데. 맞아요. 근데 이 가지급금을 결국은 아시는 거죠. 본인들도 아세요.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이 가지급금은 갚아야 될 돈이라는 거예요. 네네. 법인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이죠. 그렇죠. 근데 빌려준 돈이라고 하면은 그냥 공짜로 빌려줄 수는 없어. 맞아요. 그죠? 그러면 이자를 받아야 돼. 근데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얼마를 받아야 될지 몰라요. 그 얼마를 받아야 될지 모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해놓지도 않았어 하물며. 그러면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은 인정이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네, 그 인정이자가 어떤 얘기냐, 어떤 개념이냐 보면은 우리 변호사님들이 개업을 합니다. 네네. 전문직을 가지신 분들이 개업을 하셨을 때 은행에서 네. 대출을 해줄 때 그분들이 개업을 하고 나서 소득을 맨 처음에 딱 보잖아요. 네. 소금원, 소득금액증명환산의 금액을 보면은 얼마 안 돼. 근데 그분들 대출 진짜 잘 나가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인정소득이라는 게 있어. 뭐냐면은 인정소득이요. 이 여기에 그러니까 이 정도 전문직에 이 정도 직업에 이 정도 이제 연수에 근무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소득은 만약에 1,200 찍히지만 실제로는 1억 정도, 2억 정도를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인정소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소득이에요. 네네. 근데 그러면은 가지급금 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 빌렸잖아. 네. 근데 이자를 내야 된다고. 근데 이걸 얼마에 내라고 그러냐? 대표한테 20%씩 내세요라고 그러면 뭐라 그럴 거야? 그쵸. 인정 못 하겠지. 인정 못 하죠. 근데 대표한테 그렇다고 야, 내 돈이니까 1%만 하자. 네. 인정을 할 거야? 이것도 못 해. 그죠? 그래서 네. 이제 통상적으로 정해놓은 인정 이자가 얼마냐면은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이자에 대한 부분을 건드리지 않았다. 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4.6% 생각하시면 되죠. 연 4.6%의 이자가 붙어요. 1,000만 원이 46만 원, 네. 1억이면 460이네요. 와. 10억이면은 4,600밖에 안 돼. 4,600이에요, 그냥. 네. 대표님들 4,600 내고 쓰시면 되는 거야. 와. 그렇잖아요. 장난 아니네. 그 4,600이 어떻게 되냐? 대표님 소득으로 잡히는 것 뿐이에요. 대표님 소득으로 잡히는 것 뿐이니까 세금 내면 되잖아요. 네네. 법인 입장에서는 10억 빌려줬는데 4,600만 원씩 이자가 또 생기고 있네? 근데 재밌는 거 진짜로 돈이 들어오냐? 그렇지 않다. 안 들어오죠. 모르니까. 그죠. 이제 들어오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인정 이자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되거든요. 이렇게 인정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만 팁 하나 드리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정 이자는 네. 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네네. 정하지 않았으니까 4.6%가 되는 거예요. 네. 대표님들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 4.6%를 다 내시지 말고 정하세요. 정하면 돼요.
이자를 4.6%가 아니라 몇 프로 주겠다고 정하시고 실제로 그 돈을 주시면 돼. 그 그러네요. 비해서 차감하시면 돼요. 그러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굳이 4.6%를 안 주셔도 돼요. 그럼 얼마를 정하냐? 내 돈이니까 1% 한다? 2% 한다? 이러면 또 안 돼요. 아, 뭐냐면은 그냥 평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어딘가에서 자금 빌린 게 있을 거예요. 없진 않으실 거야. 네네네. 그럼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그거보다는 높게 정하시면 돼요. 아, 뭐 대략 이런 정도의 팁? 그러니까 그걸 얼마로 정하셔야 된다 이런 거는 좀 상황에 따라 네. 다르긴 하지만 그 정도의 느낌? 아, 인정이자라고 하니까 그냥 그것만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죠. 정할 그거 수가 정하지 있군요. 않았으니까. 아,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변호사가 네. 인정소득을 1억을 정해놨어. 근데 얘가 소금을 띄웠는데 1억 5천이네? 그럼 1억 할 거야? 아니죠. 1억 5천 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인정이라는 부분은 안 해놨으니까 내가 요건 인정해줄게 이거지. 정하는 걸 아예 몰라가지고 이거는 그냥 인정해줄게 이건 거지. 총하면 되거든. 네. 근데 그걸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4.6%를 내시는 거고. 그것만 정해도 세금이 감면받는 게 엄청 크겠네요. 세금제 받는 그러면 게. 일단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 일단 대표님도 도움이 될 것이고 네. 법인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 거예요. 네네.